안녕하세요. 그래널드 에리오 서양수입니다.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무슨 생각들 하세요? 저는 이 가게 없어졌네? 이 가게 또 바뀌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아무래도 가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느끼는 게 늘어나는 게 커피숍이랑 네일숍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여자들이 왜 자꾸 커피숍이나 네일숍이 늘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로망이 제일 1순위가 커피숍이라고 하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향이, 커피 향이 코를 진동하면서 손님 없을 때 책을 읽고 그런 우아한 분위기의 커피숍을 연상을 하니까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요. 근데 막상 차려놓고 보면 점심시간에 손님 몰릴 때는 설거지 하느라 바쁘고 커피 내리느라 바쁘고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손님 기다리느라 하염없이 창밖만 내다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맨날 다니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에 제 딴에는 방해가 될까 싶어 점심시간을 피해서 1시 반 정도 돼가지고 커피숍을 갔어요. 그 커피를 얼른 한 잔을 뽑았는데 그 언니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잔째야 이래. 에? 그랬어요. 그 집이 그래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자리가 괜찮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커피숍 그 팀 중에 네 팀도 아니고 네 잔째라는 거예요. 1시 반에 갔는데. 거의 커피가 안 팔렸다 소리도 아침 8시부터 문 열어서. 그러니까 그날 오후까지 하루 종일 같이 거기서 이제 수다 떨고 뭐 일하고 놀았는데 그 이후에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비단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 골목이 커피숍 골목이라 그래가지고 커피숍이 정말 하나 건너 하나씩 있어요. 근데 보면 잘 되는 집은 정말 한두 개고 안 되고 그냥 손님 하나도 없는 집들이 너무너무 많아, 커피숍이. 그리고 네일숍도 엄청 많이 생겨요. 왜 네일숍이 그렇게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들이 할 게 없잖아요. 기술이 특별한 게 없는 한은 자격증 뭐 이렇게 따가지고 네일숍에서 생각에는 내가 예약받아서 그때만 나오면 되고 다른 일 하고 이럴 수 있겠다 싶으니까 자꾸 네일숍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내일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면 아시지만 사실은 바빠가지고 갑자기 약속 생기고 그러면 내일 펑크 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일을 예약한다는 게 힘들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금 할 수 있어요? 이러면 하고 안 되면은 예약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집 앞에 파리바게트를 봤는데 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말 주인이 안 바뀌는데도 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아니 왜 주인이 안 바뀌는데 왜 공사를 해요? 그게 본사의 방침이래요. 본사는 그걸로 해서 또 이득을 남겨먹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바로 안스베이커리가 있어가지고 그 빵집이 잘 되는 빵집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제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 공사를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아니 저게 안 되는데도 왜 저기서 저렇게 돈을 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장사가 뭐 우리 언니 맨날 저보고 그래요. 야 우리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떡볶이 가게나 할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마이너스 칠 것 같아요. 왜 그 가게? 이랬더니 아이 마이너스 치는 데가 어딨어. 다 되니까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장사를 저도 당구장을 6년을 해봤지만 손님이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게에서는 계속 나가잖아. 내가 손님이 없다고 가게에서 봐주나? 안 봐주잖아. 근데 가게에서는 계속 내야 되고 인건비도 계속 내야 돼. 내가 못 뛰면. 근데 그거를 손님이 없으면 준비를 다 해놓고도 손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E형일 거라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막 굉장히 앞서서 나서서 좋아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문자 아이예요. 저는 나가서 일할래 애 볼래 이러면 저는 애 보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도 이제 나가라고 닥달을 하니까 돈을 받으면서 나가면은 나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알바를 구해봤어요. 근데 정말 손님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안주가 10가지가 있다.
감자 튀기는데 3분, 전부 치는데 2분, 고기 데우는데 1분, 뭐 오뎅 하는데 2분,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제 1분 이렇게 들어.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면 몇 분에 할까요? 최대한 빨리 하면. 준비가 4분이면 끝나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래 걸리는 것부터 눌러놓고 튀김 해놓고 전 부쳐놓고 렌지 돌리고 그다음 다른 거 하고 이러면서 그게 다 될 때 동시에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손님이 없으니까 아이 오면 하지 뭐 이러고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손님한 테이블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그걸 준비하면 20분이 걸려도 내가 보기엔 못해요. 그거를. 그렇다고 내가 손님 오면 바로 나갈 거야 이러고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손님이 없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낭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서 가게 쓰면 되는 것도 낭비, 인건비만 나간 낭비인데 재료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돈이 꾸준히 집이 넓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좋죠. 한 달에 뭐 300~400씩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일 안 해도 괜찮겠죠. 내가 크게 낭비만 안 하고 같은 집만 안 하면. 근데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유산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님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부모님도 없을 뿐더러 저희 아버지가 진짜 18억 내놓으면은 팔린다는 그 집을 이제 한 채 갖고 계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그 집이 팔려야 돈이 있잖아요. 집이 안 팔려. 근데 세금은 몇 억이 나와. 그 돈이 없으면 그거를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아무리 집이 재산이 있고 뭐가 해도 그걸 가질 수가 없어 내가. 근데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을 뭐 그냥 월급 받고 뭐하고 그런 걸로만 만족을 하면 지금 당장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당장 일하는 만큼은 돈이 나오니까 바로바로 나오니까 편해요. 근데 내가 다리가 다쳐서 못한다. 그러면 바로 월급이 정지가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아직은 젊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일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부모가 물려줄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편하게 산다 그러면 정말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없애기 전에 내가 자꾸 다른 데서도 받아올 수 있게 하고 이 돈이 나가는 걸 줄이고 이래야만 제가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 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에서 한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5, 6만 원씩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5만 원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꽁돈 같은 게. 그리고 다른 데에서 제가 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밴드를 만들어서 지금 한 10,000명이 약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제가 PPR로 이제 대놓고 올리지 않지만 제가 아메이 하는 걸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도 주문이 들어와요. 거기서도 주문 전화가 오고 블로그에서도 그거 보고 이거 살 수 있어요 하고 이제 자꾸 전화가 와요 가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나고 전화하고 뭐 제가 이제 맨날 커피숍 나가가지고 이제 놀면서 뜨개질하고 놀면서 거기서 이제 또 전달을 하고 막 판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쌓이면서 제 인맥이 약간씩 늘어나고 판매하는 게 약간씩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디 다니면서 막 팔로 다니고 안 해도 자꾸 이제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소비자가 늘어나고 자꾸 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버는 거 외에도 통장에서 아메이에서 그렇게 조금씩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제가 아메이를 뭐 성질나면 나 이제 아메이 안 해 이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돈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내가 직접 안 뛰어도 그 사람들이 소개해놓은 사람들이 직접 구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보너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즘 느끼는 게 뭐 장사하겠다는 사람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고 정말 가게에서 손님 기다리면서 도대체 돈이 어디가 있는 거야? 사람들 맨날 올라오는 거 보면 돈 엄청 잘 쓰고 다니는데
맨날 많이 뭐 멋있는 거 사 입고 놀러 가고 먹고 이러는데 도대체 왜 손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아메이 이게 판매가 되는 거 보면서 손님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정말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하더라도 아메이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는구나. 내가 아메이를 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동안은, 그리고 내가 뭐든지 아메이를 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동안에는 정말 꾸준히 늘어나는구나. 매출이 뭐 가게가 안 되고 문 닫고 어쩌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아는 가게들 다 문 내놨어요. 근데 내놔도 안 나가요 지금.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게 마이너스 치고 생돈 내가면서 하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잖아. 아메이를 한다고. 내가 진짜 뭐 사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도 내가 그냥 하고 있고 쓰고 있고 그 사실만으로도 아메이가 자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래서 아메이를 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아메이를 포기할 수 없고 아메이를 전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더 실감하게 돼요. 다른 거를 보면서. 다른 게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래서 아메이를 꼭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아파도, 그리고 내가 죽어서 상속이 될 때도 정말 세금 하나 걱정 안 하고 애들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아메이를 꼭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감사합니다.